히어링, 청각과 그리고 그 베스티뷸러 시스템, 그 전정기관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흔히 전정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형 감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 즉, 이 축두골 안에 있는 두개골 안쪽으로 이런 미로와 같은 그러한 그 기관인 청각기관과 그 전정계기관은 그 형태가 여기 이제 뭐랄까 이렇게 좀 달팽이 형태처럼 있다고 그래서 이걸 카클리아, 그 카클리아 덕, 그 달팽이 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달팽이 관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전정기관, 그 평형 감각기관으로서 반고리, 반고리, 고리가 이제 반고리, 세마이 서큘라, 요게 이제 또 세 개가 있다고 그래서 쓰리 세마이 서큘라 캐널, 그래서 세반 고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이러한 그 주머니의 기관, 그래서 이 주머니 기관과 두 개의 주머니 기관과 그리고 세 개의 반고리관을 우리가 전정기관 혹은 평형 감각기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음, 음파라는 것은 외부 환경에서 공기의 그 공기 분자의 응축과 팽창이 교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음파는 일반적으로 그 종방향, longitudinal vibration, 그 종방향 진동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어떤 음원에서 이제 아니면 발성기관에서 소리가 나게 되면 공기 분자가 응축, 컨덴세이션, 그 레어팩션, 그 팽창이 되어지고 응축이 되어지고 또 팽창이 되어지고 이렇게 압축과 팽창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압축되어서 팽창되었다 다시 압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그러고, 이게 뭐 단위 시간당 이 한 사이클이 몇 사이클이 되느냐, 그리고 혹은 이러한 그 압축되어졌을 때와 그리고 팽창되어졌을 때의 그 높이를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앰플리튜드, 진폭이라고 얘기하죠. 그 소리의 크기. 그리고 이 사이클, 요것을 우리가 그 헤르츠, 어떤 그 진동수 혹은 뭐 주파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헤르츠라는 것은 이 음파의 한 번, 그러니까 압축과 팽창, 1헤르츠라는 것은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1헤르츠라고 얘기하고, 그 앰플리튜드, 그 음파의 크기를 우리가 진폭, 그 앰플리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리를 듣는다는 것, 그 히어링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압력의 변화가, 이러한 압력의 변화, 그 공기의 어떤 발성기관에 의해서 어떤 음원에 의해서 공기 분자가 압축되어지고 혹은 팽창되어지는 이러한 그 압력의 변화가 그 팀파닉 멤브레인, 우리가 좀 이따 바로 배울 이 고막을 치었을 때 생성되는 어떠한 그런 감각, 그 소리 감각을 우리가 히어링, 그 소리를 듣는다, 이 청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소리의 크기, 혹은 뭐 우리가 이거 소리의 크기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소리의 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의 세기는 사운드 웨이브, 음파의 앰플리튜드, 진폭이에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게 되면 B와 C는 그 앰플리튜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리퀀시, 그 주파수, 진동수도 이제 다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는 그 앰플리튜드, 진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의 세기 혹은 소리의 크기는 진폭이 크면은 우리가 큰 소리라고 얘기하고, 이 진폭이 크면 작은 소리. 그래서 라디오 볼륨을 크게 틀면 이 진폭이 커짐으로 해서 큰 소리가 나는 거고, 만약에 라디오 볼륨을 감소시키면 이 진폭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소리가 음의 소리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소리의 크기를 데시빌 스케일, 어떠한 그 데시빌이라는 그러한 그 단위로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표준화된 소리와 비교해서 우리가
데시벨이라는 그러한 그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리의 크기, 그 세기는 0데시벨에서 120데시벨로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0데시벨이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겨우 들리는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예요. 가을에 낙엽 떨어져서 들리는 소리. 여러분 들립니까? 그런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를 우리가 0데시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0데시벨이라는 것은 조용한 거실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40데시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0데시벨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소리, 대화할 때 들리는 소리.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 소리는 55에서 65데시벨 정도. 그래서 60데시벨 정도 되면 약간 뭐 좀 대화하는 소리고, 100데시벨 정도가 되면 고함치는 소리예요. 깜짝 놀라는 그 소리. 그리고 110데시벨이면 헤비메탈. 여러분 그 시리우스 여러분 활동하는 학생들 있죠. 막 드럼 막 쳐 댄다면요. 치는 막 그런 헤비메탈 연주할 때 들리는 소리.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대구공항이 저쪽 이제 의성 군위로 이사를 가겠지만, 그때까지는 여러분 그 비행기 그 제트기 여러분 막 F-16 그냥 쌕쌕 하는 그 소리, 그 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는 소리가 그 120데시벨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사실 60데시벨이라고 얘기하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거의 한 100데시벨 되죠. 되게 시끄럽죠. 그죠? 그래서 보통 아마 이 대구 지역 아닌 뭐 서울이나 아니면 충청도에서 온 학생들은 처음에 우리 수의대, 경북대 와가지고 되게 놀랄 거예요. 왜냐면 그 지역에서는 한 60데시벨 정도로서 소리를 대화하는 소리인데, 대구 사람은 한 90에서 100데시벨 정도로 이렇게 대화하는 소리로서 약간 그 큰 소리로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층간소음 같은 경우, 그죠? 그러한 층간소음 같은 경우도 어떤 표준화된 소리, 어떤 데시벨로서 이제 들릴 때 그걸 층간소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법적으로 이제 그것을 어떤 책임을 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리의 속도 혹은 소리의 높낮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그 단위 시간당 그 음파의 그 프리퀀시, 그 진동수죠. 혹은 주파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주파수가 한 번, 이것을 1헤르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공기가 압축되어지고 팽창되는 한 사이클을 우리가 그 프리퀀시, 그 소리 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낮은 소리,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소리가 이제 높다고 그러죠. 진동수가 크고 높은 소리, 진동수가 큰 여자 소리.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진동수가 작죠. 그래서 이 그 프리퀀시가 이제 작은 것은 남자 같은 경우 약간 소리가 작게 들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청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보통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가 가청 주파수예요. 그래서 이 헤르츠가 작은 한 초당 20번 정도 사이클이 있게 되면 거기서부터 듣고, 그리고 한 2만 번 정도 이게 있어도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고, 고양이에서는 30에서 약 6만 헤르츠 정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개에서는 20에서 4만 헤르츠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2만 헤르츠인데 거기서 2만에서 4만 헤르츠. 뭐 고양이는 2만에서 6만 헤르츠 정도. 그 소리를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에게서 일반적으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헤르츠는 1000에서 3000 헤르츠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사람이 가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소리의 속도 혹은 소리의 높낮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청각 기관은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귀에서 우리가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소리인데 그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깔때기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깔때기 이쪽에 이제 귓바퀴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귀가 이어졌죠.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축두골이죠. 여기 템포럴 본, 그죠? 그 축두골에 이게 안에 미로처럼 안에 어떤 동굴처럼 되어져 있는 기관이 그 청각기관 그리고 평형감각기관이에요. 그래서 왜 요 각 부위를 우리가 외이, 중이, 내이라고 얘기하는데 귓바퀴, 피나 귓바퀴로부터 안에 그 팀파닉 멤브레인까지를 우리가 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팀파닉 멤브레인으로부터 요쪽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어떤 창이 있는데 그 창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난원창과 정원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위까지를 우리가 이제 중2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들 이어. 그리고 그 난원창과 그리고 정원창부터 이 미로 같은 그러한 구조물 세반고리관과 그리고 그 달팽이관 그 안쪽을 우리가 이너이어 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이와 네이는 그 카클리어의 음파를 그 전달해주는 그러한 그 깔때기 같은 그러한 그 기관이 그 음을 모아서 이쪽 그 내이에 있는 그러한 그 청각기관에 음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팀파닉 멤브레인이라는 것은 외이와 중이 사이에 존재하는 그 멤브레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고막 그 팀파닉 멤브레인은 그 직경이 약 한 1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있어서 두께는 0.1mm 정도.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그 저기 파열되기 쉽고 또 파열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또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으로 이 귀 쪽을 충격을 가하게 되면 이 팀파닉 멤브레인이 깨지죠. 아니면 물리적인 충격이나 아니면 너무나 큰 소리, 뭐 폭발하는 소리, 이러한 소리에 의해서도 이 고막이 깨지게 되는데 그렇게 깨지게 되면 다시 또 재생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2 이쪽에 안에 공간이죠. 그리고 보게 되면 이 안에는 일반적으로 에어필드 캐버티 그 공기로서 채워져 있는 그러한 그 공간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템포럴 본, 그 축두골 내에 있어요. 축두골 내에 있고, 그리고 이쪽에 또한 그 나소페링스 비인두관이라는 그러한 그 이관, 이 관에 의해서 이 그 오디터리 튜브라는 이관을 통해서 그 비인두, 코 인두, 비인두에 연락되어 그 연결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성인이 되어서는 어떤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이 어떠한 그러한 그 뭐랄까 어떠한 중이의 어떠한 그 어떤 염증이나 이런 것이 코에 어떠한 염증이 있는 것이 뭐 이쪽 그 중이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이게 어린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패러럴하게 수평으로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떤 그 독감 같은 거에 의해서 비관, 비인두 쪽에 어떤 염증이 있게 되면 그것이 이관을 따라서 와서 이쪽에까지 염증이 돼요. 그래서 중이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애기들 그 감기가 있게 되면 의사 그 소아과 선생님들이 그 귀를 통해서 이쪽에 염증이 있는지 등을 이제 관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관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요 그 중이에는 그 요 팀파닉 멤브레인과 그리고 그 난원창 그 난원창의 어떠한 소리를 음파를 전달해주는 세 개의 작은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 그래서 이 세 개의 뼈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뼈가 이제 상당히 작기 때문에 얘들을 그 뜨리 오디터리 본 세 개의 그, 그 작은
뼈라 그래서 오스클, 이소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망치뼈, 무릎뼈, 등자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세 개의 뼈가 서로 그 연결되어져 있어서 마치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때는 경첩, 여러분 이제 문 열고 닫을 때 보면 서로 이렇게 어떠한 그 새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경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이게 팀파닉 멤브레인을 음파가 치게 되면 그 바이브레이션을 이 망치뼈, 무릎뼈, 등자뼈를 통해서 난원창까지 연결시켜 주죠. 그래서 이것이 소리를 연결시켜 주는데 이 팀파닉 멤브레인, 음파가 치게 되면 이 음파의 그 크기가 이 망치뼈, 무릎뼈, 등자뼈라는 경첩과 같은 그 구조물을 통해서 난원창을 침으로 인해서 소리가 약 20배 이상 증폭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팀파닉 멤브레인의 어떤 바이브레이션, 공기의 진동을 오발 윈도우, 그 난원창에 이제 그 전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 세 개의 뼈, 그 이소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달팽이관 카클리어는 그 뇌이 안쪽 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안쪽 귀는 우리가 흔히 그 두 개의 그러한 그 수용체 괴가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전정계, 평형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전정계로서 그 머리의 그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그 평형 감각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카클리어, 그 달팽이관에 존재하면서 그 청각, 히어링을 이제 감지해주는 그러한 그 수용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뇌이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요 중이부터 이제 안쪽 뇌이죠. 그래서 요 부위가 그 축두근의 추체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가 있고 이제 안쪽에 있는 그 축두근 안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이러한 그 레버린스, 미로 같은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할 때 그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그 어디에요? 터키의 그 가파도키아라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러한 돌이 비교적 부드러운 뭐 석회석이나 이러한 돌이 있는데 그 돌 안쪽으로 그 동굴 밑에 그러한 그 지하 도시를 건설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 가파도키아 지역에서 지하 교회하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그 주거 공간, 막 교회도 한 1000개 정도 만들고, 그 전체적으로 이 가파도키아 지역에는 그 이 지하 도시에 약 200만 명 정도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AD 한 300년대 그때 요게 건설이 되었고, 요게 1961년 그 터키의 어떤 그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려서 찾다가 이 지하 도시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이 물론 뭐 석회석이나 비교적 부드러운 돌이지만 이 돌 안에 많은 그러한 그 동굴을 만들듯이 우리 그 이 뇌이는 이러한 그 축두굴, 우리 그 두개골의 축두굴 안쪽에 이러한 그 미로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축두굴에 많은 그런 미로가 있죠. 그래서 요 미로 안에 이제 그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수용체와 그리고 달팽이관인 그런 그 청각을 담당하는 그러한 그 수용체가 두 개의 수용체가 이 귀에 안쪽 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뇌이 이어는 그 골성 미로와 그리고 막성 미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이 안이 이제 골이에요. 본인데 그 안에 많은 그러한 그 미로 안에 땅굴을 파고 들어오듯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땅굴을 파고 들어왔을 때 이걸 이제 자르게 되면 이런 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 땅굴을 파고 이 원래 바깥에 있는 이 축두골, 그 골을 우리가 골성미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성미로라고 얘기하고 이 안에 이렇게 동굴을 파고
위의 막과 밑에 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공간이 세 개의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중간에 위쪽 밑에 있는 막을 우리가 그 베이슬러 멤브레인 기저막이라고 얘기하고, 위쪽에 있는 막을 그 라이스너 멤브레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것을 라이스너 멤브레인 기저막이고, 이 기저막에 의한 미로를 우리가 막성 미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축두골에 의해 생긴 그 동굴을 파고 들어간 그 미로를 골성 미로, 보니 레버린스, 그리고 두 개의 막에 의해서 생긴 그러한 그 미로를 막성 미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데, 이 축두골과 라이스막 사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베스티뷸라 캐널, 혹은 뭐 여기 나와 있지만 그 안에 뭐래요? 스칼라, 뭐 베스티뷸라. 그래서 뭐 전정 계단, 혹은 뭐 전정관이라고 얘기하고, 중간에 있는 것을 카클리어 캐널, 그 뭐예요? 그 달팽이관, 그리고 밑에를 팀파닉 캐널, 고실 계단, 혹은 뭐 고실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양쪽에는 뭐가 채워져 있냐면 그 페릴 림프라는 바깥 림프라는 그러한 그 액이 채워져 있고, 이 바깥 림프는 우리가 세포 외액과 익스트라 셀루라 플루이드와 조성이 유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듐 이온과 칼슘 이온의 농도가 높고 포타슘 이온의 농도는 낮죠. 그리고 요 막성 미로 안에 있는 요 달팽이관 안에 채워진 것을 우리가 속 림프, 엔도림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엔도림프는 인트라 셀룰라 플루이드, 즉 포타슘 이온의 농도는 높고 소듐 이온이나 칼슘 농도는 낮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린스, 이런 거 골성 미로라는 것은 그 추체골, 축두골의 추체부가 연속되어져 있는 그 부위를 우리가 골성미로라고 하고, 그 골성미로는 뭐에 의해서 채워져 있냐면 여기에 그 바깥 림프에 의해서 이제 채워져 있죠. 그리고 막성미로라는 것은 요 안에 막성미로는 이제 막으로 이렇게 요 골성미로, 요게 이제 골성미로고, 그 안에 두 개의 막에 의해서 생긴 그러한 그 막성미로죠. 그래서 막성미로 안에는 뭐를 함유하고 있냐면 요 안에, 요 부위에 달팽이관 안에 엔도림프, 그 속 림프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골성미로가 막성미로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안에는 세 개의 관, 혹은 세 개의 어떤 공간이 채워져 있죠. 그래서 그 요 카클리어 포션, 그 골성 미로 안에 그 달팽이관 부위에는 두 개의 막에 의해서, 즉 밑에는 무슨 막? 베이슬러 멤브레인, 그리고 위쪽에는 라이스너 막에 의해서 세 개의 챔버, 혹은 뭐 세 개의 스칼라. 그래서 위쪽을 스칼라 베스티뷸라이, 전정관, 혹은 뭐 전정계단, 그리고 밑에를 팀파닉, 스칼라 팀파닉, 혹은 팀파닉 캐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고실관이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는 바깥 림프가 채워져 있고, 중간 이 라이스너 멤브레인과 베이슬러 멤브레인 사이를 뭐라고 그런다고 썼어요? 카클리어 캐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달팽이 관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엔도림프, 속 림프가 채워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청각기관인 그 청각을 담당하는 청각 헤어셀, 유모세포가 이러한 그 소리를 감지해주는 세포인데, 그 유모세포가 모여있는 그 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유모세포, 헤어셀 리셉터가 클러스터, 뭉쳐있는 그 기관을 우리가 오간 오브 코티 기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기관이 보게 되면 베이슬러 멤브레인에 있고, 베이슬러 멤브레인에 헤어셀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헤어셀 위에는 그 텍토리얼 멤브레인, 덮개 막에 의해서 덮어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요거는
베이슬러 멤브레인이고, 그리고 헤어셀이 있고, 헤어셀에는 헤어, 이러한 그 실리아, 섬모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헤어셀 같은 경우는 이 세포가 신경세포가 아니에요. 세컨더리 센서 셀이기 때문에 이 헤어셀, 수용체 세포와 그리고 신경세포가 시냅스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유모세포에 의해서 소리를 감지해서 뉴로트랜스미터가 방출되면 그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제8 뇌신경, 즉 청신경이에서 이 뉴로트랜스미터와 수용체가 결합을 해서 액션 포텐셜이 생기게 되면 요 제8 뇌신경을 통해서 청각 자극이 그 셀레브럴 코텍스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뇌2의 청각 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유무세포에 의해서 생성된 액션 포텐셜은 그 제8 뇌신경, 감각신경을 통해서 그 메듈라, 즉 브레인스템에 있는 메듈라의 그 카클리어 덕, 즉 달팽이 핵을 경유해서 그 축두 피질에 있는 그 청각 피질로 이러한 그 신경 연부를 합니다. 그래서 유모세포의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유모세포는 헤어셀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위에 긴 그 운동모와 하나의 운동모와 여러 개의 그 부동모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 실리아의 어떤 형태, 그 위치 변화에 의해서 이제 활성화되고 액션 포텐셜이 생기는데, 이건 2차 감각세포이기 때문에 신경세포와 시냅스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가 나중에 제8 뇌신경인 청신경이 되고, 이것이 이제 액션 포텐셜을 그 브레인스템을 경유해서 그 템포럴 코텍스로 이제 보내주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액션 포텐 안정 상태에서 이러한 그 헤어셀의 그 신경 분지를 하고 있는 그 감각신경은 일반적으로 100번의 액션 포텐셜이 초당 100번의 액션 포텐셜의 발생 빈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 그 베이슬러 멤브레인에 헤어셀이 있고, 그 위쪽에 헤어셀에 실리아, 운동모나 부동모로 이루어진 실리아가 그 텍토리얼 멤브레인, 그 덮개막에 의해서 위에 이제 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요 감각신경이 나중에 이게 이제 제8 뇌신경이 되죠.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 요 베슬러 멤브레인 밑으로 있는 게 뭐예요?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이 전정계단, 밑에 있는 것이 그 고실계단, 고실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실관으로 오는 전정계단을 통해서 고실계단에 오는 음파에 의해서 베이슬러 멤브레인이 위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위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위에 덮개막에 고정되어 있는 그 헤어, 운동모와 부동모가 굽어지게 되는 거죠. 한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탈분극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액션 포텐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 상태, 그래서 쉽게 해서 안정막 상태일 경우에는 제로가 아니라 초당 100번 정도의 액션 포텐셜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초당 100번 정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음파가 그 오발 윈도우를 통해서 그 전정 계단을 지나서 그 고실 계단까지 요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이게 이제 위에 헤어가 한쪽으로 구부러지죠. 그래서 헤어가 그 헤어셀의 그 실리아가 한쪽으로 구부러지게 되면 액션 포텐셜의 발생 빈도는 100번에서 거의 200번, 300번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액션 포텐셜이 탈분극되어서 액션 포텐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뉴로트랜스미터의 분비가 증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감각신경의 액션 포텐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거죠. 반대로 이게 다시 원위치로 오거나 반대로 오게 되면 탈분극이 이제 과분극화가 되어서 액션 포텐셜의 발생 빈도가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헤어셀, 즉
이 실리아의 그 밖으로 돌출되어져 있는 것이 위치의 변화에 의해서 그런 것을 감지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변화에 의해서 액션 포텐셜의 발생 빈도, 프리퀀스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달팽이관에 있는 그 헤어셀, 그 유모세포는 그 음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그 음파를 받아들여서 이 음파를 그 활동 전압, 탈분극을 통해서 활동 전압으로 변환시켜서 이 활동 전압을 제8 뇌신경을 통해서 그 메둘라, 즉 연수에 있는 그런 그 달팽이 핵을 경유해서 그 축두 피질에 있는 그러한 그 청각 피질로 이 신경 정보를 보내죠. 그래서 이 오디터리 코텍스, 청각 피질은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올팩터리 코텍스가 그 옆에 있죠. 이게 이제 축두엽이거든요. 축두엽.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테이스트 코텍스를 제가 그 두정엽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주로 이것들이 이제 두정엽보다는 이쪽 전두엽 쪽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두정엽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 퍼라이털 로브 이쪽이 이제 그 두정엽이고 이게 전두엽인데 전두엽 쪽에 주로 이 그 미각, 그 맛, 그 피질이 이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이제 그 오발 윈도우, 그 팀파닉 멤브레인이 있고 추골, 침골, 등골, 그 등자뼈가 오발 윈도우, 난원창을 치게 되죠. 그 파장이, 그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그렇게 되면 이 그 전정 계단 이건 이제 쭉 하니까 이쪽이 저기에요. 위쪽이 오발 윈도우, 이쪽이 라운드 윈도우, 위에가 그 난원창을 통해서 그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오게 되면 그 전정관을 따라 쭉 가고 밑에 있는 고실 계단에 있는 그러한 그 페릴 램프를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00에서 2만 헤르츠, 그러니까 1초당 그 진동이, 바이브레이션이 1500에서 2000까지 오는 건 이게 어디까지? 거의 요 끝까지 오게 됩니다. 끝까지. 와서 이쪽에 있는 그러한 그 헤어셀을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위치를 변환시켜 주죠. 그리고 만약에 600에서 1500Hz 되는 그러한 소리는 이것이 넘어와서 이 정도까지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00에서 600Hz 같은 경우는 끝에 와서 요 헬리코 트레마를 지나서 바로 그 먼 부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달팽이 관을 이쪽을 기저부, 이쪽을 에이펙스, 첨부라고 얘기하는데 이 돌아서 첨부 근처에서 200에서 600Hz 되는 거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 위치가 다른 위치에서 그 액션 포텐셜을 생성하고 그 액션 포텐셜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외이 환경에서 음파가 들어와서 팀파닉 멤브레인을 치게 되고 그리고 세 개의 작은 골, 그래서 이소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골, 침골, 뭐 등골. 그래서 그것이 경첩 같은 역할을 하고 또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소리를 증폭시킨다고 그래요. 그 바이브레이션을. 그래서 약 20배 이상 증폭되어서 난원창을 치죠. 그럼 이 난원창에서 스칼라 베스티뷸라이 전정 계단을 따라서 페릴 림프 바깥 림프액을 따라서 계속 바이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헬리코 트레마 끝에가 이제 연결되어 있어 헬리코 트레마를 지나서 어디에요? 그 팀파닉 스칼라 팀파닉 고실 계단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헤르츠별로 이러한 고주파수 같은 거는 여기까지 오게 되고 저주파수는 그 에이펙스 부위, 고주파 같은 경우는 베이스 부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실러 멤브레인에 있는 헤어셀로 이루어진 오간 오브 코티 기관에서 사운드 웨이브, 바이브레이션을 액션 포텐셜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이 헤어셀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헤어셀에서 탈분극되어서
그 뉴로트랜스미터를 제8 뇌신경, 감각신경과 시냅스를 이뤄서 감각신경에 있는 뉴로트랜스미터가 그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이 감각신경을 액션 포텐셜의 발생 빈도를 변화를 시켜주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제8 뇌신경이 되고, 그리고 브레인스템의 메듈라, 그 브레인스템의 연수 부위에 있는 카클리어 누클레어스, 달팽이 핵에서 한번 시냅스를 이루고, 이것이 어디로? 오디터리 코텍스, 템포럴 롭에 있는 오디터리 코텍스에 가서 이 소리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보내주게 되죠. 그럼 이 소리가 개소리냐, 아니면 새소리냐, 사람 소리냐, 이런 것들을 어떤 학습에 의해서 이 오디터리 코텍스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적당한 그러한 그 명령을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그 히어링, 청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에 있어서 이러한 그 사운드 트랜스미션, 어떠한 그 소리의 전달에 있어서 어떤 손실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데프니스, 청각 장애.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귀머거리라고 했지만 요새는 그 인권 문제 때문에 이제 귀머거리라는 말보다는 청각 장애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청각 장애는 그 청각 장애를 일으키는 어떠한 그런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전도성 청각 장애와 신경성 청각 장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전도성 청각 장애라는 것은 그 외이, 중이 이쪽에 이제 그 소리가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쪽에 어떤 디펙트, 그 결손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리가 잘 못 듣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막 작게 들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외이나 중이의 어떤 소리가 전달되는 어떤 통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아니면은 뭐 축을 침골 동글이 이 경첩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뻐그러졌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이상 있는 경우, 아니면 팀파닉 멤브레인이 길이가 1cm고 폭이 뭐 0. 몇 cm 정도 되는데 뭐 팀파닉 멤브레인이 파열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원인에 의해서, 그래 아니면은 중이 부위에 뭐 물이 차서 이 원래 이제 에어 필드 플레이스인데 뭐 수분이 뭐 차서 뭐 이런 그 뼈들의 어떤 그 음파의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원인으로 전달. 신경성 그 청각 장애라는 것은 그 너브 패스웨이, 저 크레이니얼 너브, 제8 뇌신경의 어떤 문제나 아니면 유모세포가 뭐 손실이 있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신경성 전도장애인데, 특히 이제 그 이러한 그 신경성 그 전도장애가 그 달마시안 개에서 흔히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달마시안 개에서 일반적으로 여기 예쁜 요 개는 그 흰색 털 바탕에 가끔가다 이렇게 검한 그러한 그 털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백색 털의 중간중간에 검은 털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수컷 달마시안 강아지에서 이러한 그 백색 털을 나타내는 어떤 유전자의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와우관이 결손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우관 결손이 있게 되면 소리를 못 듣게 되겠죠. 그죠? 이러한 그 와우관, 이 안에 와우관, 이 카클리어 안에 와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결손이 있게 되면 특히 이제 수컷 달마시안 강아지, 그러니까 흰색은 없고 온통 달마시안 개가 온통 시커먼 거예요. 그런 경우에 신경성 전도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